글꼴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H2 태그, P 태그, 그 다음에 뭐 리스트 여러가지 태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어. 근데 태그가 많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할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스타일을 보면은 H2 태그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 이 폰트 사이즈는 글꼴의 크기를 말합니다. 글꼴의 크기를 20포인트, 20pt로 설정을 하고 H2 태그의 글자 색상은 바이올렛으로 지정을 해라. 컬러는 글자 색이에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가 있어요. 이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글꼴을 뜻합니다. 글자의 종류를 말하는데 글자의 종류를 보니까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과 콘솔라스라고 하는 글꼴이 있어요. 자, 그러면 H2 태그만 찾아다녀. H2 태그 여기 있네. 그 다음 여기 아래도 있죠. 얘네들은 20pt의 글꼴 크기와 함께 글자색은 바이올렛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 글자의 종류는 맑은 고딕과 콘솔라스로 되어 있는데, 자, 글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니까 콘솔라스는 그냥 썼어요. 근데 맑은 고딕은 앞뒤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자, 중간에 보니까 글꼴의 이름 자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줘야지만 인식을 해요. 따라서 그냥 쓰게 되면은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묶어줘야지만 된다. 첫 번째 주의사항, 글꼴 자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묶어줘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글꼴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일단 폰트 패밀리 해가지고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했으면 이 맑은 고딕 자체에 영문 글꼴과 한글 글꼴을 다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콘솔라스가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H2 태그는 맑은 고딕으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글도 그렇고 영문도 그렇고. 만약에 폰트의 순서를 바꿔, 지금 이 맑은 고딕이 뒤에 나오게 먼저 콘솔라스를 적어놓고 그 뒤에 맑은 고딕이 나오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콘솔라스는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때는 영문은 콘솔라스로 나오고 지원되지 않는 한글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맑은 고딕을 사용을 해요.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아까하고 달라. 한글은 그대로 맑은 고딕 스타일인데 밑에 영문을 보니까 영문이 고딕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그죠? 요게 콘솔라스라고 하는 폰트예요. 자, 한글과 영문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면 영문 글꼴을 먼저 써라. 영문 전용 글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글 글꼴을 지정을 해주면 영어와 한글이 각각 다른 글꼴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글꼴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자, 통일감 있게 하나의 글꼴로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는 경우는 뭐냐면 간혹가다 시스템에 글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 글꼴로 넘어가라. 즉 대체 글꼴을 뒤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 단위 해가지고 20pt라고 썼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단위에서 16픽셀을 기본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픽셀 단위로 봤을 때, 자, 이 16픽셀은 포인트 단위로 12pt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것이 1em이라는 단위, 1em은 배수 단위예요. em 태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수 단위가 되고 1em은 100% 사이가 된다. 100% 사이즈는 기본 16픽셀 12포인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단위로도 되고 em 단위로도 되고 그 다음 픽셀 단위로도 되고 pt 단위로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줄여 쓰는 방법, 단축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부 다 폰트 뒤에 사이즈, 그 다음에 폰트 뒤에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폰트라고 하는 속성 중에서 하위 속성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사이즈와 패밀리를 둘 다 쓰지 않고 한 번에 폰트라는 속성으로 묶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폰트를 쓴 다음에 20pt 한 칸 띄고 맑은 고딕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글꼴의 사이즈는, 글꼴의 크기는 20포인트가 되고 글꼴의 종류는 맑은 고딕으로 쓸 거야 라고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돼요. 자, 위에 사이즈와 패밀리는 각각 지정하는 방식, 아래처럼 하이픈 뒤에 내용을 생략을 하고 값을 연속으로 나열하게 되면, 연속으로 나열하면 해당 속성을 찾아서 쓴다. 그래서 단축 표기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편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p태그의 컬러는 블루라고 했으니까 p태그는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글꼴의 기본 형태를 좀 봐야 돼요. 글꼴의 기본 형태는 쉐리프 형태하고 산세리프 형태가 있어요. 자, 이 쉐리프 형태라고 하는 거는 명조체를 뜻합니다. 즉 획이 이어질 때 그 삐침이 있는 거 있죠. 꺾어 쓰는 거. 이러한 글꼴체를 명조체 또는 쉐리프체라고 하고, 산세리프는 딱딱 끊어지는 거, 일자로 딱딱 끊어지게끔 되는 그러한 고딕체 스타일을 산세리프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쪼개보면은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지아라는 글꼴이나 아니면 타임스 뉴 로만 같은 것들이 명조체의 대표적인 글꼴이 되고, 고딕체 스타일은 에어리얼이나 베르다나나 헬베티카 같은 글꼴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글꼴들이에요. 물론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 글꼴로 맑은 고딕 있죠. 굴림이라는 글꼴도 있죠. 이런 것들 다 고딕체예요. 그 웹상에서는 명조 스타일보다는 고딕 스타일이 가독성이 좀 더 높고, 일반 서책, 책 같은 경우에는 고딕도 물론 좋지만 명조체가 또 가독성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마 명조체를 더 많이 볼 거고, 웹에서는 명조보다는 고딕 스타일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또 하나가 모노스페이스라 그래서 이 모노스페이스를 고정폭 글꼴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폭이라 그러죠. 그 폭이 일정한 글자들인데 쿠리어누라든가 아니면 루시다 콘솔 같은 대표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용 폰트들이에요. 글자 폭이 일정한 고정폭 글꼴까지 총 3가지 형태, 쉐리프, 산세리프, 그 다음 모노스페이스, 이러한 스타일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CSS 작성 공식 적어놨죠, 그죠? 보시면은 뭐 선택자에는 주로 요소가 들어가고, 요소에 아까 얘기했듯이 태그라든가 또는 속성이라든가 또는 속성과 값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클래스들이 들어갈 수 있고, 속성이라고 하는 놈은 그 선택자, 내가 선택한 애의 속성, 그리고 값에는 그 속성에 대한 값이다. 선택자를 가져와서 해당 속성을 값으로 지정하라. 끝났으면 세미콜론으로 반드시 마감을 해준다.